Welcome to Westworld. 가까운 미래, 미 서부 시대를 고스란히 구현해낸 성인용 테마파크 웨스트월드. All our hosts are here for you. In this world, you can be whoever you want. 이곳의 방문객들은 인공지능 로봇을 대상으로 현실에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자행하는데요. 하지만 언젠가부터 로봇들에게서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하고요. Miles beyond the glitch here. I think there may be something wrong with this world. 인류를 향한 인공지능 로봇들의 역습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I think you know someone. You don't know me at all. 미드 웨스트월드 인공지능의 역습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의 품격 허중입니다. 여러분 미드 다들 좋아하시죠? 저도 워낙 너무 좋아하고요. 요즘에 이제 워낙 좋은 서비스들이 많으니까 서비스들을 통해서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 가지 드라마들을 챙겨보고 있는 편인데요. 해외 드라마들. 사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드라마 웨스트월드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는 좀 회의적이었습니다. 첫 회를 보고 좀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지금 이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도 대다수 분들이 저와 의견이 같을 거예요. 의외로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잘 만들었어요. 일단 외양이 너무 훌륭하죠? J.J. 에이브럼스, 조나단 놀란이 연출과 제작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J.J. 에이브럼스와 조나단 놀란 이 두 명의 이름값만으로도 이 프로젝트는 굉장히 큰 어떤 가치를 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J.J. 에이브럼스와 조나단 놀란의 이름값을 매회 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웨스트월드는 서부 시대를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테마파크가 있고요. Oh God, it's incredible. 그 안에는 아주 고도의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기계 인간들이 있는 거죠. It's all come on. Him, the girl next door, the town drunk. They all got some big adventure that they want to sell you on. 웨스트월드에서 가장 빼놓을 수 없는 요소 중에 하나가 역시 배우들인 것 같습니다. 저 위대한 안소니 홉킨스부터 에드 해리스, 그리고 정말 이 아주 젊은 배우들, 그리고 또 아주 단역 배우들에 이르기까지 어쩜 이렇게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연기를 잘할 수가 있는가. Cognition only, no emotional affect. All right, sweetheart. Can you hear me? Yes. I'm sorry, I'm not feeling quite myself. Who's the accent? Do you know where you are? I'm in a dream. 사람으로 행동하다가 다시 인조인간으로 행동하다가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보고 있으면은 너무 놀라울 정도의 연기력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등장 인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 몇 사람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Do you know where you are? I'm in a dream. You're in my dream. I designed every part of this place. 로버트 포드 박사는 호스트들의 창조자입니다. 인공지능 업데이트 과정에서 몽상 코드를 심어서 호스트들의 오류를 일으키는 장본인이기도 하죠. Mistakes. 들로레스는 웨스트월드의 가장 오래된 호스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Morning, Daddy. 하루하루 반복되는 가상현실을 진짜 현실이라고 믿으면서 살고 있었는데요. 점점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게 되는 캐릭터입니다. You came back. I told you I would. 테디는 들로레스의 연인이자 현상금 사냥꾼인데요. 웨스트월드 내에서 매일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매일 죽는 캐릭터죠. 웨스트월드를 방문하는 게스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캐릭터는 맨인 블랙인데요. There's a deeper level to this game. You're gonna show me how to get there. 제일 기대되는 캐릭터 누가 있을까요? 역시 에드 해리스. 이 안에서 이제 맨인 블랙으로 표기가 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과연 인공지능, 그러니까 AI를 가지고 있는 로봇이냐, 아니면 실제 인간이냐. 이 드라마 안에 설정에서 볼 때 로봇들이 쏘는 총은 인간이 맞아도 죽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 캐릭터는 사람인가? 라는 이제 의구심이 들죠. 하지만 다른 설정이 가능하죠. 이를테면 이미 한 차례 각성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 총을 맞고도 죽지 않는다라는 설정도 가능할 거고요. 앞으로도 이 떡밥이 어떻게 풀릴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만드는 캐릭터입니다. 자, 웨스트월드는 73년도에 제작되었던 동명의 영화를 이제 리메이크한 드라마 시리즈인 건데요. 일단 율브리너가 등장을 하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율브리너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는 율브리너를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딱 보니까 율브리너예요. 그래서 그냥 잘까? 이러다가 봤는데 당시에 저도 인상이 굉장히 깊게 자리 잡힌 영화였습니다. 이 악역 캐릭터가 주인공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얼굴 반쪽이 날아가는데 얼굴 반쪽 안에 기계 얼굴이 있는 거예요. 73년 당시에 그런 식의 연출을 한 영화는 없었어요.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거죠.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영화는 잘 만든 영화는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이 영화가 이후에 많은 창작자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제임스 카메론은 영화 웨스트월드를 보고 윌브리너 캐릭터에 너무 탐복을 하게 됐어요. 저 끝내주는데요? 저거 써먹어야지? 그렇게 해서 만든 영화가 영화 터미네이터입니다. Get out. 존 카펜터 역시 이 영화 웨스트월드를 보고 큰 감명을 받게 됩니다. 저렇게 무지먹지한 캐릭터가 있을 수가 있구나. 표정 하나 일그러짐 없이. 그래서 만든 영화가 영화 할로윈이고요. 가면 쓰고 표정을 알 수 없는 그 살인마 캐릭터를 결국 윌브루너 캐릭터에서 가져왔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마이클 크라이튼 감독은 당시에 웨스트월드를 만들고 나서 아, 이거 내가 썼지만 죽이는데? 테마파크 안에서 과학의 오남용 때문에 재해가 벌어진다. 이거 한 번 더 써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로부터 몇 년 후 쓰게 되는 소설이 바로 소설 주라기 공원입니다. 주라기 공원은 이후 스티븐 스필버그에 의해서 영화로 만들어져서 공전의 히트를 하게 되죠. 자, 여러분, 영화 한 편이 터미네이터, 할로윈, 그리고 주라기 공원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굵직한 영화들의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거는 이건 되게 희한한 일인 거예요. 그 웨스트월드라는 영화는 뭔가 이상한 힘이 있는, 그러니까 약간 신비주의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묘한 우주의 기운이 느껴지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야기를 이 전무후무한 되게 못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 놀라운 영화 웨스트월드에서 자, 미국 드라마 미드 웨스트월드로 이동해 보기로 하죠. No, go get that photographer. I want to get a picture of this. 사람들은 그 안에 가서 어떤 살인에 대한 욕망, 혹은 욕정에 대한 욕망, 혹은 모험에 대한 욕망, 이런 자기가 현실 세계에서는 쉽게 얻을 수 없는 욕망들을 이 안에서 충족을 하는 거죠. 자,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로봇들의 인공지능에 업그레이드를 시켰는데 그 업그레이드를 시킨 이후에 이상 징후가 포착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What is your itinerary? To meet my maker. 이 로봇들이 우리는 이게 지금 진짜 세계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건 진짜 세계가 아니야. 조작돼 있어. 일종의 트루먼 쇼처럼 우리는 지금 무대에서 인간들에게 착취당하고 있고 인간들의 욕망을 위해서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각성을 하게 되고 있는 지점인 거죠. I think there's something wrong with this world. Or there's something wrong with me. 웨스트월드는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좋은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노래를 너무 잘 써요. 노래를 정말 잘 쓰는 드라마입니다. 기존에 있던 우리한테 익숙한 팝 노래들을 뭔가 서부 시대에 피아노로 쳤음직한 그런 느낌으로 편곡을 해내요. 정말 인상 깊은 장면 중에 하나는 극 중에 이 결투 시퀀스가 있는데요. 롤링스톤즈의 페인티드 블랙이 BGM으로 확 나오는데 정말 소름이 쫙 돋죠. 편곡도 너무너무 잘했고 우리 PD같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머나먼 정글을 떠올리면서 밤밤밤밤밤밤밤 이러면서 와도 좋아할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나이는 저처럼 많이 먹지 않았지만 머나먼 정글에 대한 추억 없이도 롤링스톤즈의 대표적인 타이틀이니까 페인티드 블랙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어떤 관객들은 그런 소리가 돋으면서 너무 좋다 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이 드라마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이 프로젝트에서는요. J.J. 에브람스와 조나단 놀란 이 두 명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가 아마 지금의 퀄리티를 계속 잘 유지해 나가서 성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역시 J.J. 에브람스와 조나단 놀란 이 두 명이 이 성공, 상찬에 대한 지분을 다 가져갈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의 이름은 기대를 자아내게 만드는 요소인 동시에 위험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들의 드라마는 공통점으로 떡밥을 잘 사용하죠. 근데 그걸 잘 회수를 못해요. 막 던져놓고 회수를 잘 못해. 언젠가부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나단 놀란의 퍼슨 오브 인터레스트의 후반부 이 시즌 운영의 그 방만함, 나태함 이런 걸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이 J.J. 에브람스의 프린지. 프린지는요 아마 역사에 기록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떡밥만 던지다 그냥 끝났어요. 증발했어요. 그냥 드라마가. 시즌 취소가 된 거죠. 웨스트월드 지금 3회까지 방송했지만 지금 보시면은 떡밥이 너무 많아요.
완전 떡밥 드라마죠. 그런데 자, 과연 이거를 다 회수를 해낼 것인가 라는 의구심. 단 한 가지 희망이라면은 HBO의 이후 포스트 왕좌의 게임을 책임질 뭔가가 필요한데 지금 이들이 밀고 있는 거는 웨스트월드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 하면은 드라마를 방만하게 만들지는 않지 않겠느냐라는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마 지금까지 나온 퀄리티를 유지만 해, 더 뛰어넘을 필요도 없어요, 사실. 지금까지 나온 것만 유지를 해내면은 웨스트월드는 분명히 포스트 왕좌의 게임이 됩니다. HBO의 밥벌이가 돼요. 자, 영향을 끼치기만 하면 대박이 나게 만드는 이 신비의 영화 웨스트월드가 과연 자기 자신을 리메이크한 드라마 웨스트월드에까지 이 영향력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을까요? 빨리 다음 회를 보고 싶네요. 영화의 품격 허중이었습니다.